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무부가 청사 개보수 공사와 관련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전국의 집회 현장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트럭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6 CES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AI 기술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2관왕에 올랐습니다. 골드는 지난해 K-팝 장르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 법무부가 청사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각 11일 공개한 2분짜리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연준을 직접 방문해 보수 비용이 늘어난 걸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비용은 구실일 뿐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이 일과 관련이 없다며 금리가 높다는 게 파월이 받는 유일한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여러 차례 파월을 비난해왔습니다. Interest rates are falling very rapidly with no help from the Fed because we have a total stiff at the Fed.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5월까지지만 연준 이사직은 2028년 초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수사가 그의 이사직 사임까지 압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파월의 공개 반발로 미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직 연준 의장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최대 강점인 미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16일째,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인권단체는 최소 648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6,000명 사망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테헤란의 한 병원 외부, 시신을 담은 자루 수십 개가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듯 한 여성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영상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250명을 넘는다고 노르웨이 인권단체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소 648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미국 기반 인권단체는 지난 11일까지 이란 31개 주 전역 585곳에서 시위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가 차단된 지 나흘째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군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다 같은 증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인파와 함께 거리를 걷습니다. 반정부 시위에 대한 맞불 성격의 친정부 집회로 수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번 집회가 외부 음모를 좌절시켰다고 강조하며 참가자들을 깨어있는 국민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과 관련해 외교가 첫 번째 해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주저하지 않는다며 이란을 또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다르다며 이란이 물밑에서 미국에 접촉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LA에서 열린 이란 반정부 시위 지지 집회 현장에서 트럭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이 발사되는 등 미 전역 각종 시위 집회 현장에서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 현장에서 유홀 트럭 한 대가 돌진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트럭을 에워싸고 유리창을 부수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고 2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트럭 측면에는 현 정권과 왕정 모두를 거부하고 미국의 개입도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트럭 운전자는 체포된 상태입니다. It's an open traffic investigation. We're looking at possible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The deadly weapon being the vehicle being used. 긴장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여성을 추모하며 이민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연방 요원들이 최루탄을 발사한 겁니다. 또 미네소타주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는 워크아웃 시위까지 벌어지며 항의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토요일에는 LA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등지에서 아이스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도로를 점령하면서 결국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protests happening on a variety of different issues,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Angelenos use their First Amendment right, exercise your First Amendment right, but always exercise your First Amendment rights peacefully. 그 밖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뉴욕 맨해튼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주말 내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워싱턴 DC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란 반정부 시위대와 아이스 단속 반대 시위대가 뒤섞이며 서로 경쟁적으로 기싸움을 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은행, 카드사 등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신용카드 업체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규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국민들에게 더는 바가지를 씌우지 못하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시해 금리 상한제 도입 의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을 카드사에 행정적으로 직접 강제할지 의회 입법을 통해 법적 제도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아 정책 추진 경로와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카드 사용 후 결제하지 않고 남은 미결제 잔액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카드사 수익 구조에서 핵심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은 약 23% 수준이며 1994년 이후 관련 통계가 집계된 기간 동안 10%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 상한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카드사와 카드 사업을 병행하는 은행들의 이자 수익 감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H-1B 등 대부분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수수료도 인상됐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일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불거진 연방, 주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소말리아계 집단을 언급했지만 시민권 박탈 조치가 특정 집단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뉴욕타임스가 연방이민당국의 내부 지침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대규모 시민권 박탈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이후에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26년 회계연도 동안 현장 사무소별로 매달 100건에서 200건 수준의 시민권 박탈 검토 사례를 선별해 이를 법무부 산하 이민소송부서에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중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H-1B 비자를 포함한 주요 이민 신청서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전면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수수료는 오는 3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H-1B 등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 I-129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I-140의 급행 수수료는 $2,805에서 $2,965로 인상됩니다.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신분 연장 변경 신청 I-539와 취업 허가 신청 I-765 역시 수수료가 함께 오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치며 확보된 재원이 심사 절차 개선과 적체 해소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026 소비자 가전 박람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 세계 테크 강국이 내놓은 신기술들은 물론 한국이 보유한 AI 기술도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겁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invited some friends. Hey guys, hurry up. 컴퓨터 그래픽카드 분야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는 이번 CES에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로봇들을 무대 위로 올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로봇들의 물리 엔진 뉴턴이 탑재돼 실시간으로 학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산업용 로봇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택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 등 이미 개발이 마무리됐거나 가까운 미래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들 역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2026 CES는 한국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을 널리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는데 대기업뿐 아니라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한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코리아 컨퍼런스에 작년에 선발되어서 올해 CES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온보딩할 수 있는 그리고 CES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기회들을 코리아 컨퍼런스 통해서 얻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첨단 기술도 박람회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수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내고 얕은 수면일 때는 에어컨을 어떻게 제어하고 코골이가 발생했을 때는 가습기를 제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침실에 놓이는 가전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CES 참관차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를 찾은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미국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시킬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LA 상공회의소는 미국 진출을 꿈꾸는 한국 기업과 미주 한인 기업 간의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라스베가스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4박 5일 동안 라스베이거스를 뜨겁게 달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박람회 2026 CES에서는 첨단 하드웨어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이 대거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경쟁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160개국 4,300여 개 기업 중 스타트업을 포함한 한국의 기업은 853개사로 1,476개 기업이 참가한 미국, 942개 기업이 부스를 차린 중국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2관왕에 올랐습니다.
주제가상 골든을 부른 싱어송라이터 이재 씨는 저희 KBS 아메리카가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당시 이재 씨는 자신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사를 적고 싶었다며 꿈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꿈을 위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5억 번 넘게 시청되며 큰 인기를 얻었던 K-팝 데몬 헌터스. 한국계 감독이 연출한 K-팝과 한국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캐데헌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캐데헌의 주제곡 골든은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제 꿈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K-팝 아이돌이 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지만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번 수상은 더욱 값집니다. So I leaned on songs and music to get through it. So now I'm here as a singer and a songwriter. K-팝 아이돌을 꿈꿨지만 좌절하고 결국 K-팝을 다룬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아는 이재는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꿈이 있으시면은 계속 그 꿈을 위해 계속 가는 거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골든은 지난해 K-팝 장르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골든은 다음 달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본상인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공방이 해를 넘기면서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혹한의 날씨에 주민들 고통은 더 커지고 있지만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난 곳,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자 바로 얼어붙습니다. 공습으로 가동이 중단된 에너지 시설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나흘 전 러시아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건물 1000곳은 여전히 전기와 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연일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공격 중입니다. 러시아는 주거 지역까지 피해를 봤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군사시설만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를 타격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의 표적이 군 항공기 수리 공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레시니크가 떨어진 지점이 폴란드,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지대였던 만큼 유럽과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Russia is trying to deter us from supporting Ukraine, but we will not be deterred.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설 제기 후 종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고 공방만 격화되는 상황. 독일 DPA 통신은 현지 시각 1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418일째를 맞았다면서 1941년 독일 소련 간 전쟁 기간을 넘어서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방문해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한인사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관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의 원위치 복원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습니다. 간담회는 이미자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 앞 공원에 설치됐던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의 이전과 복원 방향이 논의됐고 약 4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한인사회는 한국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의견을 경청한 한국 국회의원들은 향후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LA 통합교육구를 비롯한 공립학교들이 개학과 함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올해 7월 1일까지 모든 공립학교는 학생 스마트폰 제한 또는 금지 정책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수업 시간에 전원을 끈 상태로 백팩이나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지난해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법은 각 교육부의 자율에 맡겨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과 또래 관계, 사회성 발달을 돕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초반에 셀러프 모드를 강세로 뒤집는 데 성공하며 이틀 연속 올랐는데요. 다우존스가 개장 내내 뒤처진 가운데 S&P 500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내스닥은 오히려 막판에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며 밀렸습니다. 형사수사 착수와 함께 파월 의장이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버핏 지수는 224%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개장 초 자극됐던 매도 심리는 예상과 달리 빠르게 진정됐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매수 심리에 불이 붙는 패닉 바잉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을 언급하면서 금융주들은 일제히 추락했습니다. 내일부터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개막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금융주들이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내일 발표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모레 예정된 10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서로 투자 심리는 일단 사자적으로 기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